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촉촉히 내리는 봄비는 많은 생명체 희망과 용기를 주는 봄비인 것 같습니다. 어제가 3.1절이었죠. 3.1절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려는 일본에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옛날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3.1절 행사를 성서롭게 아주 정성을 다해서 기념 행사를 해드렸어요. 지금은 3.1절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없어진 3.1절 행사가 없어진 지가 아득한 것 같아요. 수십 년이 아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대신 어제는 광화문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거행했어요. 목사들이 나와서 좀 험한 소리를 하면서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찬성하는 행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양갈래로 갈라져서 양쪽으로 갈라서서 탄핵을 찬성하는 척도 있고 반대하는 척도 있다 그래요. 이걸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30대 65다. 65는 탄핵을 찬성하고 35는 탄핵을 반대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탄핵이 되어야 하는가? 왜 탄핵이 반대를 하는가? 해서 이야기를 하다 볼 것 같으면은 능엄정사 유튜브가 정치로 오염될 것 같아서 탄핵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오늘은 조금 더 솔직한 청기 뉴스를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나서 13명의 역대 대통령들이 있었습니다.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윤보선 대통령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5.16 쿠데타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12.12 사태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전두환 대통령이 있었고 또 6.29 직선체를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된 노태우 대통령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13분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13분의 대통령들이요, 다 공과 가가 있는 거예요. 다 공적들도 있고 정책을 수행하다 볼 것이면은 가오들도 있어요. 이 13분의 대통령들이 육지에서 태어난 대통령들은 다 결과가 안 좋습니다. 대신 섬에서 태어난 대통령들은 그래도 감옥소 안 가고 좋은 평가는 후세 작가들이 내리겠지만은 후세인들이 내리겠지만은 그래도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 우리는 건국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6.25를 거치는 과정에서 6.25를 북한이 저지르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이 극복을 했습니다. 정권 야욕에 불타서 추종자들이 한 행위입니다만은 3.15 부정선거를 통해서 집권하려고 그러다가 4.19 학생의회에 의해서 하와이로 쫓겨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윤보선 대통령이 집권을 합니다. 근데 윤보선 대통령도 5.16 쿠데타에 의해서 제대로 정치를 이끌어내지도 가지도 못하고 중단해서 물러나야 하는 비운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5.16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누가 뭐라고 해도 무에서 유를 창조한 대통령 아닙니까?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조국 근대화를 통해서 부국 강병 정책을 성공시킨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도 정권욕에 눈이 어두워서 가장 믿어야 될, 국가를 수호해야 될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쏜 총탄에 서거했습니다. 그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을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을 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7년 임기를 무사히 마쳤죠. 마치면서 자기 동료인 노태우 장군에게 정권을 물려주게 되면서 6.29라는 민주화 40년 만에 1960년도에 3.15 부정선거가 장되었으니까 1988년 40년 만에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를 통해서 후배인 노태우 대통령에게 정권을 물려주게 됩니다. 또 우리 역사상 처음이요, 이게. 자기 발로 청와대로 걸어 들어가서 자기 발로 후임 대통령에게 정권을 물려주고 나오는 것은 전두환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기록을 남긴 전두환 대통령도 김영삼 대통령이 정권을 잡음으로써 교도소로 들어가는 운명이 됩니다.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다행히
사면됐지만은 죽을 때까지 두고 원망 듣고 국민들의 입에 안 좋은 이미지를 남긴 대통령이 바로 전두환 대통령이자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우리가 물통령 그랬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평화적인 정책을 썼던지 물태우고 이랬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은 김영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정적으로 몰려서 연금 상태를 맞이하고 박해를 받던 김영삼 후보가 3당 합당이라는 굴욕적인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도 금융실명제라는 아주 큰 일을 처리해 놨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도 말년에는 우리가 다 경험했던 IMF 아닙니까? 다행히 김영삼 대통령은 섬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처벌을 안 받았어요. 국가 경제를 착살내는데도 처벌을 안 받은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다. 그 다음에 정권을 잡은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죠. 김대중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의 정적으로 몰려서 우수한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해내 탄핵 수장하려고 하는 위험도 벗어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감옥수를 안 갔어요. 왜?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죠.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를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후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과 사소한 기록물 보관 문제가 대두되더니만은 가족 비리로 연결되고 자기의 제일 친한 친구 박영차 회장으로부터 몇 푼을 받았다. 이래가지고 검찰로 몇 분 불려다니면서 끝내는 자기 스스로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서 자기를 하는 비통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럼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러한 창피를 준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느냐.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할 당시부터 BBK 사건이라는 성치 않은 사건을 안고 대통령이 된 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임기를 다 채웠습니다만은 끝끝내 BBK가 자기 발목을 잡아서 교도소, 감옥에 갔다 온 비운을 맞이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도 자기는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으로 쉽게 대통령이 됐습니다만은 최순실이라는 사람과 얽혀서 결과적으로 탄핵이 각일되는 수모를 당하고 감옥소에서 징역을 살다가 풀려난 그런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평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도 무난히 임기를 잘 마쳤어요. 임기를 잘 마쳤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은 양산에 내려와서 잘 살고 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에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됨으로써 법무부 장관인 조국 장관과 분쟁을 일으키다가 이 분쟁을 수습하기 위해서 후임 법무부 장관이 된 추미애 장관하고 분쟁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좀 인기를 얻어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지금 탄핵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게 뭐 탄핵이 기각될 것인가, 안 그러면 인용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는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 방송은 정치 방송이 아니고 종교 방송이기 때문에 그 평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역대 대통령 13명 중에서 10명의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를 못 채우든지 대통령 임기를 채웠더라도 그 말로가 비참한 말로를 긋고 왜 3명의 섬 출신인 3명의 대통령은 무난히 잘 지내고 있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유사 이래로 중국, 러시아, 대륙권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민족도 원래는 북방민족이에요. 우리가 몽골족이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여진족이라는 사람도 있고 같은 말입니다만은 몽골족이 우리 조상들이에요. 우리가 몽골이나 여진족에서 따뜻한 나라를 찾아서 이런 민족, 민족 아닙니까? 그죠? 대륙의 영향권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대륙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대륙의 기가 오다가 옛날에 38선, 지금 휴전선에 딱 맥혀서 기가 끊겨 있습니다. 그럼 지금 기는 무엇을 받느냐? 우리는 청나라가 쇠퇴해질 즈음 1900년도부터 우리는 해양의 영향을 받습니다. 해양국가, 해양시를 끌것하면은 영국, 미국, 일본, 호주의 영향을 받겠죠. 그죠?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마는 청일전쟁은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붙은 전쟁이에요.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붙어서 과연 일본이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일본 뒤에는 해양 세력들이 도와주고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결과는 왜 일본하고 청나라가 싸움을 하는데 일본에서 싸우든지 청나라에서 싸우지 할 것인데 왜 우리 조선 땅에서 싸움을 했는가 하는 것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다툼인 것이 천일전쟁이다. 또
러시아와 하고 일본하고 싸웠죠. 러일 전쟁. 러시아는 대륙 아닙니까?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에서 밀어주는 일본하고 붙었어요. 그래 이 전쟁도 자기들이 전쟁이라면 러시아 앞바다에서 붙든지 일본 앞바다에서 붙어야 될 것인데 왜 이 전쟁을 우리 동해에서 합니까? 우리 동해 앞바다에서 전쟁을 합니까? 전쟁을 살펴볼 것 같으면은 이게 대륙 세력인 러시아하고 해양 세력은 이 내세운 일본하고 전쟁이 러일 전쟁이구나 하는 것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정부는 누구 편을 들었을까요? 이게 우리 조선 그 당시에 조선 왕조에서는 일본 편을 안 들고 청나라 편을 들고 일본 편을 안 들고 러시아 편을 들었다 하는 것을 이름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청일전쟁, 청나라이 먼저잖아요. 러일전쟁, 러시아 말이 먼저잖아요. 그런데도 해양 세력에게 대륙 세력이 꺾이고 피해를 입었다. 그때부터 우리 국토는 잘리고 해양 세력이 판을 친다. 자, 섬 출신 시부레 대통령을 가만히 살펴보고 생각해 보면은 한 분은 저 목포 앞바다 신안군에 있는 섬이고 두 분은 거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해양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길을 받는다. 근데 이 시부들이 공고롭게도요. 요즘 논쟁이 많이 일어났는데 진보냐 보수냐 일을 할 것 같으면은 이 시분들이 진보에 가까워요. 김영삼 대통령도 옛날에는 진보 세력을 대변하는 민주당에서 성장했던 정치입니다. 또 김대중 대통령도 민주당, 또 김문정 대통령도 진보 출신이다. 그런데 다만 김상 대통령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 3당 합당을 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나라는 대륙과 해양 세력이 부딪히는 운명적 반도 국가다. 국민 정서가 하늘로 통일이 되어서 말 그대로 중간에 걸쳐 있는 후전선을 평화로운 통일을 통해서 걷어내고 거기가 남북을 합쳐서 흘러갈 때에 대한민국은 잘 돌아갈 것인데 남북으로 갈리고 동서로 갈리고 세대 간으로 갈리고 빈부로 갈리고 이게 갈릴 수 있는 것은 조각 갈리에 다 찢어지고 갈리니까 무슨 너무 구분이 있겠습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우수성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강력한 우수한 두뇌와 우수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제발 분쟁하지 말고 종교를 통해서 남북으로 간첩소리 좀 하지 말고 평화로운 통일을 통해서 평화로운 대통령이 집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청기 누설 아닌 청기를 누설했습니다. 감사합니다.